아하. 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이제 경험을 제가 이제 회원분들한테 이제 채팅 리딩을 할 때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 경험은 수익 경험도 있고요. 손실 경험도 있고. 이 손실을 확정하는 경우는 이거는 선택이에요.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손실의 경험은 만약에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보유한다 그러면 상장 폐지 같은 게 있겠죠. 요런 것들도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 공포 같은 것들을 익혀보고 지나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비중 관리만 돼 있다 그러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몇 개가 잘못된다 그래도 아무 리스크가 없어요. 왜? 수익을 상패는 말 그대로 한 배만 손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비중을 일정하게 나눠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 수익은 한 배에 곱하기 뭐 3이 될 수도 있고 곱하기 5가 될 수도 있고 곱하기 10 곱하기 10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0% 수익도 가능하고 1000% 수익도 가능하고 500% 300% 수익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주식 투자를 하면 기업이 성장하는 성장 가치에 따라서 상장 폐지는 정말 최악으로 치달았을 때 한 배의 손해만 보는 거예요. 이거를 수익을 누적을 해서 요런 리스크들을 그냥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무서울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대부분 시간이 필요해요. 막 짧게는 뭐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길게는 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먼저 오는 수익을 나눠서 취해가면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굴리는 거죠. 이런 방법들을 경험을 통해서 몸에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 수 있는지, 주식시장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완벽하게 해놓고 투자를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게 공부라는 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이해도를 점점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경험들이 쌓여가는데 경험이 쌓여가는데 시간만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고등학교는 이제 조금 까불고 뭐하고 하는 애들은 자퇴도 하고 하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똑같이 6년을 보냈다 그래갖고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친구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때 무언가 내가 뭐 지식 수준을 쌓는다든가 공부를 잘해갖고 뭐 학점을 쌓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그때 뭐 학창시절에 학교에서 하는 공부보다 다른 쪽에 관심이 있어서 다른 쪽에 어떤 역량을 쌓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 그냥 시간만 흘린다고 경험을 내가 가지게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된 이유라든가 뭔가 꾸준히 공부를 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돈만 박아놓고 수익 생기면 운이 좋다. 야, 이렇게 하면 되네. 뭐 이런 간단한 논리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항상 실패를 한다는 거죠. 2019년도 8월 4일 일요일날 이제 제작했던 영상이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했던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되짚어 보면서 회원분들과 제가 이제 경험했던 부분들을 되짚어 보면서 이제 보자고요. 변동성 그리고 복리에 대한 이해 요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누적해왔던 경험들을 되짚어 보면서 계속 복습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식의 보겠습니다. 안전성과 복리 사이에서의 심리적 괴리. 수익이 생기면 팔아서 수익을 챙기고 싶습니다. 요거를 절제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수익이 났을 때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또 버블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블이 어디까지 입혀질지도 모르는 거고 저평가 구간에서도 주가는 내려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수급이라든가 뭐 대외적인 불확실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아무리 저평가해도 내려갈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그 당장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견뎌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큰 수익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100% 갔다가 되돌아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100% 수익을 줬다가 이때 다 안 팔았어. 내가 절반만 팔았어. 그래서 제자리까지 온단 말이야. 이런 걸 경험하면 이때 다 팔걸이라는 생각을 아주 단순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00% 종목이 100%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종목이 5개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고 일정금이 1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00% 갔다 제자리 되돌아오면 어때요? 50만원 남는 거예요. 100% 갔다 제자리 돌아오면 마이너스 50%니까 고점에서 마이너스 50%니까 마이너스 50만원인 거라고. 여기에서 이탈이 돼서 뭐 한 20% 빠지면 마이너스 60만원인 거예요. 이 구간에서 안 팔았을 때 가정해보면 이 구간이 그냥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 이 구간이 시작 구간이라고 보면. 그런데 600% 수익 종목이 한 개만 나오면 플러스 300만원이 돼요. 이건 뭔 말이냐면 100% 구간이 있는데 여기에서 100만원을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100만원을 찾아놨어요. 여기에서 300%가 가면 또 이게 200이 됩니다. 여기에서 또 뭐 한 600%가 가면 400이 되죠. 그러면 그냥 가만히 갖고 있으면 플러스 300만원이고 100%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종목이 5개가 있다 그러면 확률이 20%, 600%까지 그냥 뻗어나가는 확률이 20%만 된다 그래도 이건 어때요? 이익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리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제자리 왔다 이게 또 끝난 게 아니잖아요. 계속 보유라고 이게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이자를 높여가면 어떻게 돼요? 이 마이너스 250만원이 또 플러스로 돌아서는 거란 말이에요. 요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근데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뻗어나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 600% 이렇게 가버리면 이거는 이제 내려와도 다시 살 수 있는 자리가 1년에서 뭐 3년 길게는 뭐 5년 10년 동안 다시 살 수 있는 자리가 올지 안 올지 몰라요. 내가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구간이 그런 포지션이 올지 안 올지를 모른다고. 그럼 한 번 사서 큰 수익을 냈을 때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버블도 챙겨갈 수가 있고 또 기업이 성장했을 때 진입 포지션을 안 주고 성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나눠서 수익을 계속 챙겨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1000%, 3%, 1000%에서 3000% 상승하는 종목도 나온다는 거죠. 요때는 아무 때나 사도 됐는데 아무 때나 사도 된다고.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기준에 충족이 돼야 이거를 내가 편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준을 잡아놨을 때 이때는 아무 때나 이 기준에 도달해 있어요. 아무 때나 편입을 해도 되는 자리인데 여기 위에서는 안 돼. 내 기준에 미달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계속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기업이 계속 성장을 해버리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고 또 버블도 심하게 많이 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편입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이 안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수익률에도 기준을 둬야 된다는 거지. 기준 수익률을 100%로 정한 이유는 자, 상장 폐지됐을 때 최대로 손실을 볼 수 있는 게 100%이기 때문에 기준 수익률을 100%로 잡아놓고 접근을 한 거예요. 왜? 계산하기 쉽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복리를 키우려고 그러면 주식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500% 갔다가 여기에서 뭐 한 80%씩 빠져갖고 다시 뭐 100% 수익 구간을 내려온다 그래도 매도를 안 하는 게 저는 사실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게 쌓여서 뭐 2000%, 5000%, 뭐 100배, 뭐 10,000% 이런 수익을 내려 그러면 뭐 이런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80% 이런 변동성들은 견뎌내야 된다는 거죠. 몰빵 투자를 하면 절대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회원분들이 자 100% 이상의 수익에 대한 경험들을 많이 하고 이제 나중에 사이즈가 커지면 500%, 1000%에 대한 수익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몇 년이 걸리겠죠. 뭐 한 5년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5년, 10년 정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자본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커지고 하게 되면 아마도 매도를 점점 줄여가는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가 무조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기 전에 경험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뭐 한 100%까지 가요. 다시 제자리 오면 아 이때 팔걸
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 이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걸 깨닫기까지가 경험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은 이때 다시 진입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을 줘야 되는데 내가 이 진입 포지션, 이 기간이 예를 들어서 2년이 걸린다고 치면, 이렇게 다시 내가 진입할 수 있는 포지션까지 2년이 걸린다고 치는데, 요때도 내가 이걸 보고 있어야 이때 진입을 할 수 있는 거지. 관심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진입자를 안 주는 거예요. 근데 5년 지나니까,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나니까 이게 2000% 가 있어. 그러면 내가 이때부터 나눠 팔면서 끌고 갔으면 그냥 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친 거죠. 이런 기회들을 수도 없이 경험을 하게 돼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그러면 여기에서 방법론을 찾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한 방법론을 찾다 보면 결국은 하나로 통하는 게 뭐냐면 매도를 줄이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매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결국은 가게 됩니다. 비중을 나눠서 결국 왜 만약에 몰빵을 했다가 마이너스 50% 80% 이렇게 가게 되면 심리적으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10,000명 중에 9,999명은 견딜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현인이나 현자 같은 사람 한 명은 모르겠어요. 견딜 수 있을지도. 그러니까 절대 견딜 수가 없는데, 장기적으로 비중을 나눠가지고 여러 가지 자산을 보유를 하게 되면 이거 매도라는 게 사실은 점점 불필요하구나 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런 부분들이 오면 이제 정말 초고수가 되는 거죠. 저도 물론 아직 그 정도 구간까지는 진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단기적으로 1년 3년 사이클 보고 대충 여기에서 내가 생각했던 적정 가치보다 비싸면 좀 나눠 팔고 싸면 이제 사는 구간, 내가 이런 기준을 잡아놓고 운영을 하는 수준까지는 도달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매도를 안 하는 그 수준까지는 저도 아직 도달해 있지 못해요. 아직 경험이 부족한 거죠. 이런 경험, 근데 그냥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구나. 그렇게 하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시스템으로 정교하게 만들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고민을 하겠죠. 지금부터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게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 결과물은, 장기 결과물은 훨씬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르겠어. 이게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분들이라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이미 멘탈이 갖춰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100%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상패되는 비율, 이거를 이제 몇 년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3년 안에 이렇게 보면 거의 확률은 5%가 아니고 1% 미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익이 났다가 되돌아오는 게, 이걸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뭔가 대외적인 변수가 있어서 더 밀릴 수도 있고, 또 버블이 단기적으로 너무 쌓여 있어서 밀릴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게 싫으면 나눠서 팔라는 거예요. 여기가 100%예요. 여기서 샀으면 요 자리가 100%란 말이에요.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이거는 어때? 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고. 이렇게 서 있어. 그래갖고 발바닥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결국은 이거는 발바닥에서 무릎 근방에 판 거란 말이야. 그렇죠?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 보이는 거지. 이게 이 밑에 있을 때는 보이진 않는다. 이 당시에도 되게 많이 올라온 거라고 보여지는 거지. 그리고 가치 판단을 해보면 여기서 업사이드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었던 거고요. 저도 그걸 몰랐으니까 매도 사인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자, 변동성에 대한 이해를 하자. 이제 변동성은 기회지 리스크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 초록색 구간에 진입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대한항공 우선주예요. 우리 이제 한진카르 우선주, 대한항공 우선주로 수익을 좀 많이 냈었죠. 그런 걸 보면 당시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0%가 빠졌단 말이야. 그것도 이게 몇 개월, 2015년도에 만약에 이렇게 진입을 했다고 치면 이게 무슨 한 1년이 빠졌어요. 그러면 지나고 보면 요 구간에서 보자고. 우리가 매도한 시점입니다. 이 구간에서 보면
여기서 이제 쳐다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야. 시각을 이 위에서 보면 어때요? 이때에서는 100%고, 이 바닥 구간에서는 수익률이 400% 나오는 거예요. 자, 이때 사서 이때까지 보유하고 팔아서 100% 수익 냈으면 이게 투자 실패냐고.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저는 근데 이런 자리에 편입을 안 합니다. 이미 움직인 종목들은 잘 편입을 안 해요. 최대로 양보해도 한 요 정도에나 편입을 하겠지. 그러면 요 자리는 뭐 마이너스 40%가, 마이너스 50%가 아니고, 뭐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나, 뭐 나오는 구간이 돼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뭐 잘랐을지 어쨌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지나고 뭐 우리가 편입했던 포지션들은 2018년도에 여기였어요, 여기. 요 구간에 편입을 해서, 요 구간에 팔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잘한 거예요? 여기에서도 계속 살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자마자 이렇게 수익을 크게 준 건 운이라는 거죠. 다다음 달에, 뭐 2달 후에, 3달 후에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날 거다 하고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제가 사인 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신이 아닌데, 그걸 알고 있다 그러면, 뭐 1년, 2년이면, 뭐 한 10년이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자산은 다 내 돈이 되겠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익을 만드는데, 이때 사서 이때 좀 챙겨놓고 요때 또 사서 요때 챙긴 사람들이 있다고 쳐보면 이런 구간에 샀던 사람들은 아무나 다 예를 들어 이때 매도를 안 했어도 결국은 이렇게 이슈가 붙었을 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구간들이 나왔다는 거죠. 기업이 망하지 않고 성장을 한다는 전제 하에 망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비용이다. 내가 좋다고 봤는데 이게 기업이 망한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망하지 않고 기업이 성장한다는 전제를 놓고 보면 변동성이라는 거는 리스크가 아니고 기회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50%의 변동성이 있었지만 마이너스 50% 움직일 땐 어때요? 상승할 때는 변동성이 어때요? 플러스 300% 400%씩 변동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볼까요? 여기에서 이제 뭐 15,000원에서 한 7,000원까지 왔어요. 마이너스 50% 변동성이 있는 거예요. 한 7개월 동안. 근데 어때요? 결국은 요 위에서 샀든 15,000원에 샀든 13,000원 뭐 여기 13,000원에 샀어도 예를 들어서 70% 플러스 변동성. 이 밑에서 샀으면 어때요? 이 밑에서 샀으면 2만원 구간까지 갔으니까 거의 한 150%에서 200%. 항상 위로 뻗어갈 때 변동성이 크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왜 위로 가는 변동성이 항상 클까? 밑으로 가는 변동성보다. 당연하죠. 제로에서 예를 들어 지금이 100이라고 생각하면 이 100에서 제로 밑으로 떨어질 수는 없는 거죠. 이게 항상 정해져 있어요. 이 제로가 가기 전에 올라가면 어때요? 여기는 무한대라는 거예요. 무한대. 기업이 예를 들어서 1억 벌던 기업이 100억을 번다고 문제가 생기냐고. 근데 1억 벌던 기업이 예를 들어서 가진 자산도 하나도 없는데 누가 투자도 안 해주고 하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사라지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실은 100으로 한정돼 있다고. 수익은 무한대라고. 근데 투자를 주저할 이유가 없죠. 그 어떤 리스크가 와도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처럼 된다 그래도 살아남는 기업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네수엘라도 살아남은 기업들이 있겠죠. 서민들만 죽는 거지. 기업이 전체가 다 망가지진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변동성을 리스크라고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기회라고 접근을 해야 돼요. 항상. 그래야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 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변동성은 큰 리스크가 예를 들어서 리스크인 경우는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기업이 살아나면 수익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단기적인 변동성은 항상 리스크가 아니고 기회인 거죠. 더 싸게 살 수 있는. 자, 보유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건 변동성은 리스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안에 팔아야지. 3개월 안에 팔아야지. 이렇게 기간을 정해두면 어때요? 이건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변동성. 이 안에 무조건 현금화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관리 체계가 필요해요. 주식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기간의 값을 정해놓으면 안 된다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투자 자산을 내가 산출을 할 때는. 더 좋은 기회가 보여진다 그러면 자금을 이동을 하거나 비싸면 파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5만원짜리로 보고 있는데 내가 2만원에 샀어, 이 주식을. 이거 1번의 주식을 내가 2만원에 샀어. 근데 2번의 주식은 이게 3만원이어서 내가 안 샀단 말이지.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15,000원까지 빠졌어. 이게 25% 빠졌는데 얘는 3만원에서 1만원까지 70%가 빠졌어. 그러면 가치가 똑같이 5만원이라고 놓고 봤을 때, 자, 25% 손실 났지만 이걸로 교체할 수 있잖아요. 손실을 확정 짓고 이걸로 교체할 수도 있잖아. 이게 나쁜 판단이 아니잖아. 내가 이렇게 판단을 했다 그러면. 요런 경우에, 손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을 확정 짓고 교체하는 구간들은 요런 구간이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5만원을 보고 있는데 이게 15,000원 팔아서 이거 팔아갖고 현금으로 갖고 있는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주가가 빠졌다고 파는 거는 진짜 초보들만 하는 겁니다. 물론 단기 매매 트레이딩을 하는 경우는 달라요. 이거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그 변동성 내에서, 변동성 안에서 하는 거죠. 가치를 보는 게 아니고 이 변동성 안에서 내가 사서 팔고 하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짜는 거죠. 근데 이런 시스템들이 무너졌을 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리스크 관리를 얼마나 잘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이란 말이에요. 방법론. 불가능하진 않아요. 근데 나는 다 망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99.9%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는. 왜 망할 수밖에 없을까요? 항상 변하니까, 시장은. 어떤 한 가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론으로만 움직이지 않아요, 주가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그 모든 변화를 완벽하게 익힐 수가 없어요. 시장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누군가 많은 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운용을 하게 되면 방식은 바뀌게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많은 자금이 한쪽으로 그런 식으로 쏠리게 되면 무조건 실패하는 거예요. 적은 자금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단기 트레이딩은. 이런 것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돼 있고, 내가, 손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할 줄 아는 사람들만 성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고, 100% 이길 수 있는 방법론이 있는데 왜 이걸 하냐 이거예요. 이걸 알아놓고 그 다음에 내가 그래도 해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기업은 결국은 가치에 따라서 주가가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데, 가치를 보지 않고 이 변동성으로 매매를 한다는 거는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야 누구나 다 이길 수 있는 거고, 트릭을 쓰면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길 수 있는 시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극소수의 사람들이 어떤 방법론을 찾아서 이겨내다가도 그 상황이 바뀌었을 때, 다른 부분으로 상황이 바뀌었을 때 거기에 대응을 못하면 또 이렇게 잠깐의 성공과 결국은 몰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게 요쪽이라는 거지. 영원한 게 없어요. 절대. 어떤 시스템이든지 절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시장이 변하기 때문에. 자, 이슈를 따라다니지 말고 가치 판단을 해서 포지션을 취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를 봐야 돼. 가치를. 이거를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산출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적정 가치가 얼마냐,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뭐 로직을 짜고, 또 이 적정 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어떤 뭐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뭐 이야기를 하고, 다 다르죠, 사람마다. 이 적정 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이. 저 같은 경우도 물론 그래요. 이 적정 가치를 놓고 볼 때 어떤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이제 대입을 해놓고 어떻게 산출하는 게 가장 확률이 높게 접근을 하느냐를 놓고 공부를 하죠. 근데 이것도 장 상황에 따라 달라요. 장이, 쉽게 말하면 이 적정 가치라는 거는 미래 가이던스 추정치, 실적 추정치라든가 지금 나오는 실적, 이런 걸 놓고 가치를 보고,
또 자산 가치라든가 미래 가치 이런 것들을 놓고 봐야 되는데 그 기준이 되게 모호해요. 장 상황이 예를 들어서 뭐 금리 수준에 따라도 다르고 되게 막 여러 가지 변동성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달라져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산출할 때 기준을 잡아두는 어떤 무언가가 필요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이 필요해요. 이거를 이제 이 유동성을 저는 체크를 할 때 이제 시황이랑 업황을 놓고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것만 놓고 해도 사실 실패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장기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 기준치만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기준치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제가 이제 토요일에 이제 생방하고 하면 회원분들이랑 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국의 개미들은 이슈를 따라서 수급을 중시를 하고 그림 공부만 합니다. 다 수급 전부 떠들죠. 전문가라는 사람들 전부 떠들어요. 이 수급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잡힐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장기 수급은 무조건 매수예요. 자, 외국인 수급이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20년 30년 동안 장기적으로 금액별로 하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근데 이거 수량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수급이라는 걸. 금액을 기준으로 놓고 봐야 되잖아. 시가총액이 계속 올라오면 이제 예를 들어 성장을 하는 국가는 계속 매수 신호밖에 없다고. 매도 신호 자체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뭐 3년 평균, 5년 평균을 보면 그냥 계속 매수해요. 장기 수급이라는 건. 근데 이 수급의 변화를 따라다닌다는 건 뭐예요? 다 단기 수급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 단기 수급이라는 건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뭐 환율의 요인이라든가, 뭐 기업에 대한 무슨 뭐라든가, 개인 수급에 쏠리는 뭐 테마 흐름이라든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급을 정확하게 읽을 수가 없어요. 그걸 읽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 사람들이. 이걸 읽을 수 있다고 보고, 이 수급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과거 지표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산 거지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는 거잖아. 그걸 가지고 그림 공부만 해서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겠느냐고 생각을 해보라고. 이건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도 여기에 빠져 있었어요, 옛날에. 단기 매매 막 하고 할 때는 여기에 빠져 있었어요. 진짜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 그런 데이터들이 쌓이니까 진짜 그렇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시장이 상황이 바뀌고 뭐하고 할 때 대응을 못 하는 거지. 왜? 지금까지의 데이터만 있으니까. 상황이 바뀌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게 다 모조리 바뀌는데 그 바뀌는 포지션들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바뀌었을 때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개미의 99%가 실패하는 겁니다. 단기 매매를 하면. 그러니까 한국의 개미들은 대부분 다 이슈를 따라서 단기 매매를 해요. 그래서 망가지는 거죠. 자, 개인 투자자가 가장 유리한 이유가 있어요. 주식 투자를 할 때 개인 투자자가 가장 유리해요. 이거는 뭐가 가장 유리하냐면 일단 자금이 작아요. 자금이 작아서 언제든지 내가 팔고 싶으면 때려 팔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유리한 거고, 두 번째 가장 유리한 이유는 뭐냐면 기간값을 정해놓지 않아도 돼요. 내 돈이야, 내 돈. 내 돈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 기관은 왜 불리할까요? 개인 투자자들보다. 고객이 돈 빼달라 그러면 돈을 팔아서 줘야 돼. 예를 들어서 기관이, 내가 기관인데 이 종목은 최소 300%는 먹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펀드 매니저야. 내가 펀드 매니저야. 근데 이게 30% 올라가니까 예를 들어서 90% 잡으면 빼달라 그래. 그럼 90% 팔아서 줘야 되잖아요. 300%까지 갖고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보다 개인 투자자들은 유리한 거예요. 왜? 남 돈이 아니고 내 돈이니까. 내 돈을 갖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가장 유리한 거예요. 근데 개인 투자자는 항상 뭐 공매도 때문에 까이고 뭐에 까이고 생쇼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되도 않는 소리들 하는 이유가 뭘까? 다 단타꾼이니까. 다 단타꾼이야. 근데 지금 공매도 때문에 단기적으로 빠지면 결국 얘네들은 나중에 사야 되는데 공매도라는 게 뭐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찌라시 뿌려갖고 사실이 아닌 사실 갖고 공매도 주가가 빠졌어. 뭔 상관이야. 나중에 여기 가 있을 거면 여기 가 있을 때 팔면 되잖아. 갖고 있다가. 근데 왜 그래? 지금 빠져 있으니까 지금 공매도 들어오니까 하락이 커진다고 난 단타 치고 나가야 되는데 물려버렸어. 그러니까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매도 세력들은 엄청나게 리스크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주식은, 자, 1에서 0에 갈 수 있어요. 그쵸? 여기에서의, 이제, 프로테이지를 보면 100%가 한정이에요. 자, 위로는 어때요? 무한대야, 무한대. 근데 공매도는 뭐예요? 밑으로 배팅하는 거잖아요. 그쵸? 엄청 리스크한 거지. 저는 레버리지 투자는 장기적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레버리지 투자는 장기적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곱하기 2이기 때문에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지수보다 곱하기 2이기 때문에. 근데 인버스 투자는 장기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인버스는 확률이 적은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레버리지가 무조건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저는 레버리지 투자 생각 안 하지. 보통 지수가, 지수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지수가 4배 갔습니다, 4배. 400% 갔어요. 여기서 대장주들은 몇 배 갔을까요, 대장주들? 제일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2002년부터 2007년도까지 몇 배 갔을까요? 50배 갔어요, 50배. 5000% 났어요, 5000%. 보통, 지수보다 곱하기 3에서 곱하기 10이 더 갑니다. 대장주들은 곱하기 3에서 곱하기 10이 더 가요. 보통 곱하기 2에서 곱하기 3이 가는 거는 대형주들. 그리고 뭐 10배가 가요. 보통 5배, 10배가 간다고. 요거가 내 계좌에 예를 들어서 계좌 비중에 10% 20%만 들어있으면 레버리지보다 훨씬 많이 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레버리지는 안 해요. 왜? 비중 관리해서 요런 쪽 비중을 20% 30%만 갖고 있으면 레버리지 더블 이상도 낼 수 있는데, 레버리지는 곱하기 2가 끝이잖아요. 근데 당시에 뭐예요? 손실도 2배잖아. 손실도 곱하기 2잖아. 지수 곱하기 2잖아요. 자, 손실은 어때요? 손실은 1배고 위로 가는 거는 3배고 5배고 더 낼 수 있어. 그래서 나 레버리지 투자는 안 한다고.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간다고 벌벌 떨면 이건 초보 중에 상초보예요. 그러니까 환율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영원히 빠져나갈 수 있느냐 이거지. 우리나라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아니라는 거죠. 경쟁력이 없는 베네수엘라 같은 데는 모르겠어. 그런 데는 빠져나갈 수도 있겠죠.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근데 환율은 어때요? 예,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때마다 이 성장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물론 대입을 하겠지만 자금들은 어때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빠져나간다고 벌벌 떠는 건 뭐예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몰돼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는 거지. 악재를 사라. 자, 가치 투자의 기본입니다. 자, 증시 경험이 그냥들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악재 사는 건 뭐예요? 싸다는 소리예요. 악재가 막 난무하면 어때요? 엄청 싸지는 거야. 막 20%씩 빠져. 적정 가치가 예를 들어서 5만원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내가 3만원 있는데 샀어. 악재가 나가갖고 막 50% 빠져. 그냥 15,000원 됐어. 그럼 더 사면 되지 뭐. 더 살 돈 없으면 그냥 갖고 있는 거지 뭐. 자, 호재를 팔아라. 호재가 끼면 어때요? 아, 내가 3만원에 샀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5만원인데 내가 봤을 때 적정 가치가 5만원인데 내가 2만원에 샀어. 아, 근데 이 호재가 껴갖고 갑자기 뭐 20만원이 돼있네. 난 5만원일 때부터 팔았는데 20만원이니까 더 팔아야지. 자, 가치 투자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호재가 끼고 테마가 붙으면 보통 버블로 진행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좀 장기 테마라든가 장기 호재라 그러면, 그럼 이 버블일 때 노나 파는 거예요. 악재일 땐 어때요? 자, 노나 사는 겁니다. 악재를 사고 호재를 팔면 돼요. 이게 가치 투자의 기본이라고.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 장기적인 계획과 전략을 구축을 해야 된다. 내가 이 계획하고 전략을 구축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심리를 이겨내기 위해서. 막 미중 무역 분쟁에 막 일본 수출 규제 뭐 하면은 일본에서 소재 안 주고 하면 삼성전자 망할 것처럼 막 떠들어대고, 삼성전자 안 망합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뭐 규제를 하고 연병을 해도 삼성전자가 망할 수가 없어요. 중소기업들은 무너지겠죠. 그냥 중소기업들 무너지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항상 안 좋은 이슈라든가 이런 걸 자꾸 듣게 되면 최악으로 심리가 잡혀요. 아, 이거 불안하다, 큰일 났다, 뭐 이렇게 잡힌다고, 심리가.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계획하고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자금관리 시스템, 현금계좌.
시스템 입혀드렸습니다. 자, 운용 시스템. 적립계좌, 트레이딩계좌, 복리계좌. 자, 운영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방법론에 대해서 강제화를 시키는 거예요. 시스템은 왜 필요하냐면, 강제화. 이 이상으로 안 하는 거야. 내가 1억 있는데, 종목당 100만원 사. 더 사고 싶어. 예를 들어서 이게 빠져갖고 더 사고 싶으면 어때요? 100만원만 맞춰서 사는 거예요. 이걸 강제화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강제화를 못해갖고 200만원 되고 이게 300만원 되고 이렇게 샀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겨 상장 폐지가 됐어. 그럼 어때요? 이 리스크를 딱 경험하면서 깨닫는 거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시스템으로 강제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습관을 그렇게 들이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회원분들한테 예를 들어 종목이 뭐 50개가 있는데 이거를 10개로 줄이세요. 우리 회원분들 중에 이거 10개로 줄일 수 있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왜 그럴까? 왜? 야, 이 50개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여기에서 10개를 추리려니까 죽겠거든. 좋아 보이는 건 다 갖고 있으면 돼요. 내가 관리를 하는데 근데 너무 불편하면 안 돼. 내가 종목이 많다고 너무 불편하면 그 관리할 수 있는 방법론을 또 찾아야 되겠죠. 최소 저는 50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를 할 때. 섹터는 최소 10개는 나눠야 되고 종목 수는 최소 50개는 있어야 되고 그 이상도 당연히 상관이 없고. 자, 경험을 키워라. 그리고 심리를 다스려라. 주가는 아까 가치에 연동된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볼게요. 자, 오이솔루션이 이때는 뭐 버는 게 없었습니다. 수익? 그러니까 이익? 이게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자, 여기에 이게 시총이 2만원 이거 갔을 때 예를 들어서 200억 잡혔어요. 이때 이익이 200억이 났어요. 시총이 2천억이 잡혔어. 근데 갑자기 여기에서 500억을 법니다. 가이던스가 500억이 나와요. 자, 500억을 벌 건데, 자, 주가는 어때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에서 이 200억으로 가이던스 잡혔던 게 500억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주가는 당연히 2만원에서 2만원대 시총이 2천억이었는데 이게 5만원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건 뭐예요? 야, 더 좋아질 수도 있어. 자, 버블이라는 거죠. 지금 눈에 보이는 부분에선 버블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2만원 위에서 버블이었을까요? 5만원 위에서 버블이었을까요? 자, 이거는 2만원, 예를 들어서 적정 가치가 2만원이다 산출되는 구간에 그거보다 더 가면 파는 거예요. 일부라도. 그리고 나서 야, 이거 수정치가 잡혀갖고 이익을 더 내네. 자, 곱하기 2.5가 더 나. 이익이 원래 추정치가 2년 후, 3년 후에 200억 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5배가 더 나. 추정치가 바뀌어. 그러면 요런 부분들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는 거죠. 진짜 그게 타당하다 싶으면 5만원 위로 버블 구간이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 가치를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거를, 가치가 업이 되고 다운이 되고 이 가치를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가치가 1이 있으면 이 1이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1이 선이라 그러면 여기에서 막 0.5도 갔다가 막 1.8도 갔다가 이 가치라는 게 올라서 이게 3이 된다 치면 여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버블이 이렇게 커 있을 수도 있어요. 테마감은. 그러면 여기서 침체도 됐다가 막 0.3까지도 내려갔다가 버블이 커졌을 때 막 2까지도 올라갔다가 결국은 이렇게 움직이다가 결국은 이렇게 도달을 하는 거예요. 주가라는 건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가만히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위아래로 흔들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럼 내가 살 때는 요 밑에 있을 때만 사면 된다고. 그래서 시간을 투자를 하면 결국은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부분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예습 복습을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 공부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껌 좀 씹고 다니고 막 해갖고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 근데 내가 주식 투자 일단 한단 말이야. 왜? 돈이 걸려 있으니까. 근데 일이니까. 이 예습은 뭐예요? 공부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매수. 자, 복습은 뭐예요? 자,
자, 결과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그거 잘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때 이거 매수 포지션 매도. 이렇게 했던 것들이, 결과물을 가지고, 나중에 지나와서 결과물을 가지고, 이때 이 포지션들이 타당했나? 실수가 있었나? 아, 다음엔 요런 부분 이렇게 수정해야 되겠다. 이걸 복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정 보완이 돼요, 시스템이. 이걸 지속적으로 해가면서 투자를 끌어가는 거고, 이게 귀찮은 사람들은 어때요? 이게 다 귀찮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다고 생각하는 미래 업황을 딱 잡아놓고, 거기 관련된 거 딱 사놓고, 요거 사놓고, 저거 사놓고, 냅둬버리면 된다고. 주식 투자를 타이트하게 할 거냐, 그냥, 흐르는 대로 그냥 할 거냐. 그러니까 내가 뭐, 공부나 뭐 특별히 필요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할 거냐, 아니면 타이트하게 공부하면서 진행을 해서, 조금 더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할 거냐. 그 차이지. 결국은 장기적으로 하면 이긴다고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여태까지 맨날 이겼어. 장기 투자에서 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몰빵해서 뭐 한두 종목에다 때려박아 놓고 기다리고 이런 거 말고, 장기 투자 막 해가지고 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말하는 장기 투자는 아무리 실수라고 뭐하고 해도 10년, 20년 지나면 다 이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를 해놓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 방법론에 대한 거를 딱 깨달아서, 차곡차곡, 데이터를 쌓아가면 항상, 좋은 경험이 되고, 그런 경험들이 깨달음을 줍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여주고, 이런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 미래 수익률들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눈에 수익률들이 찍혀있지 않아도. 그렇다는 게 왜 그런가? 라는 부분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구간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 회원분들 중에 50% 이상은 다 이제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